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번에는 걷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십니까? 걷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신체 동작이며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보다 일어서서 걷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것은 일어서서 걸을 수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걷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걷기를 멈추는 것은 곧 생명이 다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기를 계속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는 걷기가 주가 되는 도보 여행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 여행은 한 달에 2번씩 친구들과 해파랑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파랑길이란 해와 푸른 바다를 벗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걷는 길로 부산 5, 6도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50개 코스로 나누어진 770km의 도보길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걸으면서 멋진 풍광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여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길인 것입니다. 저에게 이 해파랑길은 2005년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정동진을 찾았다가 동해역까지 약 30km를 걸어서 내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해역까지 걸어서 내려오면서 국도인지라 인도도 제대로 없는 길이었지만 내려오는 내내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파도가 어우러진 동해바다를 옆으로 두고 걸을 수 있었던 7번 국도는 한번 걸어볼 만한 아름다운 길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면 꼭 한번 부산에서 고성까지 걸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 선거가 있어 대통령 선거 캠프마다 원하는 민원 내용으로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몇십 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모두 차도가 되어 사람의 길이 끊어졌으니 이제는 사람의 길을 복원시켜 우리의 본성을 깨워보자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주도의 올레길이 활성화되고 걷기 열풍이 불어 각 지자체마다 사람의 길을 만들었고 교통부에서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 그 길들을 이어서 동해를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해파랑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4년 퇴직을 하고 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퇴직 후 닷새 만에 배낭을 메고 해파랑길을 걷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3, 4일씩 해파랑길을 걸었었는데 그만 8월 달에 다리를 다쳐서 3개월 동안 걷기를 중단했어야 했지만 그해 가을까지 트레킹 일수로는 27일 걸렸고 GPS로 830km를 걸어 해파랑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했던 해파랑길에서의 시간은 저의 60년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덤으로 이 땅에 태어나 나의 두 발로 동해안을 종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받았던 훈장보다 더 멋지고 뿌듯한 자부심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해파란 길을 걸으면서 가졌던 의미 있던 시간들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해파란 길 종주를 기획하고 올해 4월부터 저와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산친구님들을 모시고 한 달에 2코스씩 걸어보는 계획을 만들어서 3개월 동안 6코스를 걸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걷기의 여정이나 인생의 여정이 목적이 없으면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걷는 길을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면 훨씬 뜻이 있는 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보다 더 편하게, 보다 더 달콤함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은 우리의 원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발달되어지고 인간의 본성인 걷고 뛰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 중에 걷고 뛰는 것만큼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고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상실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운동이지만 이미 본능에서 조금 멀어져 버린 운동이다 보니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이나 걷고 달리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 강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시니어에게는 걷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다양한 강도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가하는 적당한 강도는 육체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니어님들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힘든 것을 회피하고 어려운 것을 멀리하려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 시니어님들의 몸과 마음을 더 나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니어 여러분 각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길을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건강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해파란길 1코스부터 6코스까지의 풍경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더 해피 시니어의 바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